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7데이즈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가, 대상 국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인 오늘 백악관에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이미 오랫동안 미국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면서 유럽연합의 50% 유제품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 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의 숫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관세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기 행정부 때 그랬듯이 월가는 이번 행정부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정책을 크게 강화하면서 테크 기업들이 전문직 비자를 가진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정부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하는 등 비자 정책을 강화하면서 자칫 미국을 떠났다가 입국이 불어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스템 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민 전문 로펌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자 규정의 급작스러운 변화와 처리 지연, 신청자의 정치적 견해와 소셜미디어 활동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H-1B 비자 거부율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15%로 급증했으며 이들 로펌은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70일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무더기로 쏟아낸 행정명령들이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나 부수적 피해 방지를 위해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속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연방 직원의 대량 해고, 전시 권한을 활용한 이민자 추방,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고율 관세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제한돼 있고 낭비할 수 없다면서 일이 되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을 늦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구도가 무너질 수도 있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주도한 대량 해고로 직장을 잃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지방정부와 주정부들이 구직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구인을 원하는 주정부나 시정부들의 입장에서는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은 사전 검증된 경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스콘신주는 공무원 대량 해고 후 직장을 구하는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4월 중에 개최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공무원 퇴직자들을 찾는다는 구인 광고를 낸 바 있으며,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경력직 직원 채용에 무려 1,500여 명의 전현직 연방 공무원들이 채용 지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하와이, 버지니아, 미네소타, 메릴랜드, 뉴멕시코 등도 가상공간 취업 박람회, 채용 간소화, 경력 인정 등을 통해 전직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마켓에서 한국 화장품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K-팝 등 한류에 힘입어서 지난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대미 수출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인용해서 한국의 지난해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17억 100만 달러를 기록해 프랑스의 대미 수출액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틱톡이나 레딧 등을 통한 온라인 판촉이나 코스트코, 아마존 등과의 제휴를 통해 꾸준히 미국 내 입지를 넓혀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콜마는 북미 수요 증가에 대응해 미국의 두 번째 공장 운영을 준비 중이고, CJ 올리브영은 지난해 해외 여행객 대상 매출이 140% 증가한 데 힘입어서 미국 내 첫 전문 매장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오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경계감 속의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예상 속에 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3일 연속 최고점을 이어갔습니다. 금값은 최근 4주 연속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19%가 올라 분기 기준 1986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간 거래 종가 대비 6.4원이 오른 1,472.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주 한인 학생이 동부 명문대인 아이비리그 5곳에 복수 합격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윤진영 군은 지난 3월 31일 기준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코넬, 유펜 등 아이비리그 5곳과 존 홉킨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라이스대, 밴더빌트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에 장학금 제안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윤진영 학생은 장래의 희망을 묻는 질문에 언어학 교수인 어머니를 따라 법정에서 이민자들의 소통을 돕는 검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